자,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리모트 센싱을 우리가 그 7개의 과정으로 나눌 때 제일 마지막 단계, 이전에 그 분류까지가 사실은 리모트 센싱에서 그 파이널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나머지 단계는 마지막 그 추가 단계가 그것을 응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통합하고 분석에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원격 탐사 데이터 소스가 항공 사진이었던 그 아날로그 원격 탐사 초기에는요, 서로 다른 소스에서의 데이터 통합을 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그 소위 상황이 못 되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센서의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의 데이터가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돼서 데이터 통합, 그걸 통한 그 해석 및 분석에 사용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얻어지는 거라든지 항공기에서 얻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그런 소스로부터 얻어지는, 육상에서 얻어지는 거라든지 그 정보들을 인터그레이션, 통합해서 그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이 그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 통합은요, 근본적으로 더 나은 또는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일환으로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 결합하거나 병합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때 그 다양한 데이터 우리가 통합할 또는 병합할 데이터의 종류엔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멀티 템포럴 데이터, 여러 시간대, 시기에 측정된, 여러 해에 걸쳐서 측정된 자료라든지, 다중 해상도 자료라든지요. 그리고 다중 센서, 그러니까 다양한 센서로부터, 서로 다른 센서로부터 얻어진 자료, 또는 다중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 디지털이 아닌 경우도 우리가 아날로그를 스캔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직접 전수조사한 데이터라든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런 스키매틱 다이그램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한다는 의미로 밑에 그림으로 하나 도식화가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런 그 통합의 목적을 보면요, 서로 다른 시간에 수집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지역을 선별하는데 또는 식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중시간 변화는 보통 이미지 뺄셈 또는 다중분류 비교나 통합된 다중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더 그 복잡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목적은 다른 시간대, 즉 멀티 템포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변화를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다중 해상도 데이터도 우리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양한 해상도의 데이터를 우리가 그 소위 그 결합해서 좀 더 그 좋은 그런 정보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높은 공간 해상도 데이터랑요, 낮은 해상도 데이터를 합해 주는 방법이 그 사실은 존재해요. 그러면은 그 공간적인 세부 사항이 더 나아지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대상을 더 좀 쉽게 식별할 수도 있게 해주는데,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사실은 스팟 위성 자료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스팟 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스팟 위성은 센서 두 가지가 그 동시에 작동한다 그랬죠. 즉 20m 해상도의 멀티 스펙트럴 데이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해상도인 10m짜리의 팬크로매틱 데이터 센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지역을 측정하지만 해상도가 다르죠. 20m짜리 10m. 이거를 병합을, 즉 데이터 머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섞어주면, 즉 전색성 데이터는 그 소위 공간 해상도를 높여주는데 10m짜리는요. 그리고 멀티 스펙트럴 데이터는 20m짜리지만 얘는 멀티 스펙트럴 그 3개의 밴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스펙트럼 해상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서, 사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거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0m짜리 팬크로매틱 데이터와 20m짜리 멀티 스펙트럼 데이터를 멀징해서
10m짜리 멀티 스펙트럴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컬러로 표현됐다는 게 바로 멀티 스펙트럼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이 해상도는 10m짜리 해상도로, 우리가 좋은 해상도로 이 멀티 스펙트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다중 해상도 데이터 병합의 좋은 대표적인 예를 하나 여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센서로부터 얻어진 것들을 우리가 그 인터그레이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는데요. 다중 센서 데이터 융합이라고 부르죠. 멀티 센서 데이터 퓨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한 좋은 예는요, 이런 겁니다. 그 소위 광학 자료하고 레이더 자료를 합해 주는 겁니다. 멀티 스펙트럴 광학 데이터와 레이더 이미지의 이런 그 조합을 그 멀티 센서 데이터 퓨전의 대표적인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 두 가지 스펙트럼 표현은요,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그건데요. 지금 보면은 그 소위 컬러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광학 자료고요. 그 배경에 그 소위 그 밝고 그 흰색과 또 어두운 그런 그 음영으로 표현된 그런 약간 3차원적인 형태를 띠게 만들어주는 그 배경에 있는 것이 바로 레이더 이미지, 즉 그 데이터의 그 구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프랙처나 그런 것들을, 또는 바운더리의 경계선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레이더 정보로부터 그 제공되는 그런 그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그거를 멀지해 줌으로써 두 개를, 광학 자료하고 레이더 자료를 이와 같은 추가적인 해석이 좀 쉽게 해주는 건데요. 즉 광학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표 커버 타입, 그 피복 상태, 그것을 설명해주는 상세한 스펙트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구조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해 줍니다. 즉 스트럭처럴 디테일을 강조해 주는데, 지금 보다시피 그 구조적으로 끊겨진 곳이나 아니면 단절된 곳의 그런 위치를 밝고 어두운 선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용도로 우리가 레이더 이미지와 그리고 멀티 스펙트럴 광학 데이터를 섞어주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멀티 센서 데이터 통합의 응용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그 서로 공통 또는 서로 또는 공통의 지리적 좌표 시스템 또는 기반 지도 중에 하나에 기하학적으로 등록해야지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멀티 레졸루션이라든지 멀티 센서든지 간에 그것을 합해 주려면요, 일단은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그 데이터가 그 소위 위치적으로 일치해야 돼요. 즉 기하학적인 등록이 항상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보조 데이터 소스, 저희 원격 탐사 데이터와 통합할 수도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좌표 시스템에 우리가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보조 정보와도 우리가 통합될 때 그런 위치 정보가 반드시 그 소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디지털 엘리베이션 또는 디지털 테레인 모델이라 그래서 뭐 DM이나 DTM 약자로 많이 불리는데요. 다 고도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즉 디지털의 형태로 우리가 고도 데이터를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원격 감지 데이터와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3차원적인 우리가 그 퍼스펙티브를 얻을 수 있겠죠. 지금 보다시피 이런 3차원적인 그 고도 정보는 DM 또는 DTM으로부터 얻는 거고요. 그 위에 스킨 형태로 올려 있는 것이 지표의 그러한 구성 성분을 컬러 코딩으로 이렇게 얹혀준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얼티미트 디지털 그 소위 멀징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와 같은 DTM이나 또는 DM은 지형 및 경사 정보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보정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얻어진 분류 결과의 정확성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이미지 분류에도 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시각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DM과 DTM 정보는 그 데이터 보정에 활용될 수 있고 그 보정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이미지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DM과 DTM은요, 그 영상화된 지역의 시각화 향상을 위해서 오른쪽 이 그림과 같이 연격 탐사 이미지를 고도 데이터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지금요. 그렇게 함으로써 3차원 입체 투시도 3디멘셔널한 퍼스펙티브 뷰를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생성해서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좀 더 해석이 더 쉽게 또는 추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다른 유형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소스에서의 이런 데이터 결합하는 거를 사실은 그 데이터 통합 및 분석의 최종 결과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다양한 결과를 우리가 같은 그 위치 정보로 이렇게 결합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IS의 개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GIS 과목을 들은 학생도 있고요. 아마 듣고 있거나 나중에 들을 학생도 있는데, 바로 이런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분야에서는 소위 리모트 센싱에서 얻어진 분류된 지구 표면의 정보 결과를 기초 자료의 일부로, 아마 대부분의 자료는 사실은 거기서 얻어지는데 리모트 센싱 자료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합해서 이것을 더 가공하는 방법론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보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다양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통계적인 또는 위치적인 또는 관계적인 정보를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이 공간적으로 참조가 될 수 있는 데이터 소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Geographically referenced data죠. 공간적으로 참조되는 모든 데이터 소스가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고요. 뭐 토양 타입 또는 토지 피복 클래스, 숲의 종류, 뭐 도로 네트워크, 그 외에 모든 디지털 지도들, 그런 것들은 다 그 여기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뭐 DEM, DTM도 마찬가지 그 경우이죠. 이러한 지도 형식의 원격 탐사 자료의 분류 결과를 가지고서 GIS에서는 기존 지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소스로 우리가 만들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단일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서 단독적으로 할 때보다는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함께 분석해서 좀 시너지 방식으로 더 나은 그리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와 같은 지리정보 시스템 또는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그 리모트 센싱 분야 이번 학기에서 우리가 강의에서 배우